혹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한 말을 왜 저 사람은 이해를 못할까? 왜 내 성과를 가로채는 거야? 이러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열심히 일만 했는데 승진이 계속 미뤄지는 것 같고 가끔은 화장실에 가서 몰래 울고 싶을 정도로 속상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건 업무 자체라기보다 사람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에서 만날 수 있는 8가지 동료 유형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성과도 잡고 협업도 잘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을 굳이 유형화해서 볼 필요가 있을까 싶으실 거예요. 사실 사람은 너무나 복합적이고 단순히 일을 잘한다 못한다 혹은 착하다 또는 모나다 이런 식으로 딱 잘라 말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조직 안에서 일하려면 상대방을 다각도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가지 핵심 요소를 기준으로 잡아볼 텐데요. 이 3가지가 높다, 낮다로 조합이 되면서 총 8가지 유형이 탄생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외톨이형 론 wolf입니다. 이들과 잘 지내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입니다. 이분들은 먼저 질문하기보다는 그냥 혼자 파고드는 스타일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업무 지시나 요구사항을 꼼꼼히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체크인 미팅도 중요해요. 다만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잔소리 수준이 아니라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정도로 깔끔히 묻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분이 상사라면 간결한 보고를 선호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감정보다는 결과물 중심으로 대화하고 핵심만 콕콕 집어주는 보고 방식을 선호합니다. 두 번째는 리더형.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된다면 좋은 기회를 함께 잡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리더형은 중요한 프로젝트나 핫한 업무에 적극 뛰어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잘 협력하면 함께 높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들의 협업 방식을 잘 관찰해 보면 조직 내 영향력을 넓히는 방법 같은 걸 배울 수 있어요. 반면 이 사람이 부하 직원이라면 종종 번아웃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너무 혹사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3번째는 안정적인 수행자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맡은 일에 집중하는 성향이 큽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맥락 설명보다는 이 일을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퀄리티로 해야 하는지 명확한 목표와 요구사항을 전달하면 됩니다. 또한 인간관계보다는 업무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존중해주면 신뢰가 쌓이죠. 상사라면 정치나 어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본인이 직접 성과를 드러낼 루트를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4번째 유형, 팀빌더형. 이들과 협업할 때는 진솔하고 투명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나 회의에서 결속력을 높이고 싶다면 팀빌더형의 능력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만약 이분이 상사라면 비교적 온화한 리더십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팀이 만든 성과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은 좀 부족할 수 있어서 팀원들이 이거 더 알리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고 보조해주면 좋습니다. 5번째는 기회주의자형입니다. 이 유형과 일할 땐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게 필수입니다. 이건 내가 책임질 부분이고 이건 당신이 책임질 부분처럼 선을 깔끔히 그으세요. 그리고 성과를 문서화해 두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기여도를 가로채거나 공을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이 과정을 이렇게 진행했고 내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식으로 증거를 남기는 게 안전하죠. 만약 상사라면 상사의 야망을 어느 정도 맞춰주되 내 공헌이 묻히지 않도록 항상 대비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세요. 6번째는 사교꾼형입니다.
이런 분과의 협업에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너무 밀쳐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네트워크가 넓기 때문에 다른 팀이나 임원진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공적 문서나 업무 진행 상황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프로젝트 담당 구분이나 마감 기한 등을 분명히 해두면 책임 소재가 확실해지니까 문제가 덜 생깁니다. 7번째, 분위기 메이커형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일을 맡길 땐 단체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1대1로 지시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흘려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같이 포함한 회의나 메일에 넣어서 책임감을 느끼도록 유도해 보세요. 그 대신 이분들의 폭넓은 인맥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누가 어떤 스킬이 좋더라 같은 정보를 얻고 싶을 때는 이분한테 한번 슬쩍 물어보면 의외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8번째는 방관자형입니다. 이분들에게는 흥미유도가 필요합니다. 일 말고 그 사람이 관심 갖는 주제나 취미를 살짝 물어보면서 부담 없이 접근해 보세요. 그리고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미 동기가 났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는 다른 대안을 함께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무언가 부탁할 때는 마감일, 과정, 결과 형태 등을 문서로 깔끔하게 남겨두는 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직장에서 만날 수 있는 8가지 동료 유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이렇게 유형을 나눠보면 상대방과의 접점을 찾고 어떻게 소통할지 기본 전략을 세우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결국 직장에서 원하는 성과와 보상은 사람을 통해 실현되죠.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협업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